어제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아주 작은 소녀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됐는데 이런 게 뉴스가 되는지 한국에서 지금. 그리고 가자 북부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는 젊은 아빠가 뉴스가 되는지.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 공격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 공격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군사정령 끝내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군사정령 끝내라.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정야팽입니다. 저희가 격주 집회라서 2주간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뉴스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제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아주 작은 소녀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됐는데 이런 게 뉴스가 되는지 한국에서 지금. 그리고 가자 북부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는 젊은 아빠가 뉴스가 되는지. 이스라엘 점령군이 최후의 피난처라고 라파를 지정했다가 라파를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해변 쪽에 알 마와시를 다시 안전구역이라고 거기로 가라고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는 알 마와시로 걸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을 폭격하고 또 알 마와시도 폭격한 게 지금 한국에서 뉴스거리가 되나요? 칸 유니스랑 자발리아, 슈자이에 난민촌을 계속 폭격하고 피난민들의 천막을 폭격해서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우는데 이게 지금 뉴스가 되나요? 하나하나 너무 끔찍하고 너무 중요한 소식인데 압도될 만큼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듣기에는 반복되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 저번 뉴스 아니야? 거기 맨날 그러냐? 거기 아직도 그러냐? 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더 무뎌지게 하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과 고통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하나 별개의 끔찍한 사건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죠. 집단학살 지금 10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배, 100배로 이게 누적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짧게 전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뉴스들이 결코 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루에도 중요한 뉴스가 수십 개는 돼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의 인종청소 그리고 식민 지배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여기에 국제적으로 어떤 공모가 이뤄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좀 자의적일 수 있지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소식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휴전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는데 휴전이 성립돼서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집단학살을 끝낼 가능성은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선에서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에서 미국이 제안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고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한 휴전안을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 유일한 세력이 하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마스는 휴전안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휴전안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건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마스를 끝낼 수 있게 놔두라고 바이든이 나쁜 팔레스타인인처럼 됐고 약해 빠졌다고 대꾸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을 욕으로 사용한 거예요.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자랑했는데요. 앞서 지난주에 네타냐후 총리가 무기를 안 보낸다고 맹렬하게 미국을 비난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딱 한 번 민간 지역에 주요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000파운드 폭탄을 딱 한 번 안 보냈을 뿐이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낸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로 이미 많은 민간인이 살해됐죠. 그리고 미국은 곧 500파운드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시로 가자 주민을 대량 체포해서 벌거벗겨서 이스라엘 내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자 민간인들이 어떻게 고문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지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돌아온 가자 주민들이 증언하고 이스라엘 점령군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해서 그 잔악한 실상을 BBC나 뉴욕타임즈 같은 친이스라엘 국제 언론들조차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축소해서 보도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강제 수용소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TV를 통해서도 일부 잔악행위는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로 작년 11월에 납치됐던 가자 북부의 베이틀라히아 카말 아두안 병원의 산부인과 책임 의사 이아드 알 란티시 박사가 고문 끝에 살해된 것이 6개월 만에 알려졌어요. 이미 작년 11월에 체포되고 6일 만에 살해됐는데 이스라엘이 정부 당국이 검열을 해서 그 이스라엘 언론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당시에 보도를 할 수 없었다고 6월 18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이 강제 수용소
수용소에서 가자 주민 120명을 풀어줄 예정인데요. 강제 수용소가 너무 붐벼서 자리가 없어서 더 추가로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환지구에서는 10월 7일 이후에 6월 19일까지 총 9,280명의 주민이 체포 감금됐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소환지구 제닌을 침략한 이스라엘 점령군이 주민 한 명의 팔다리를 총으로 쏘고 그 주민을 지프차 앞 후드에 매달아서 운전하면서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돼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점령군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더니 주민이 동의한 일이다, 자기를 올리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주민은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 공포를 상세히 증언하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지구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전초기지 5개를 짓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내각이 밝혔는데요. 그리고 아주 제한된 소환지구의 40% 정도의 땅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한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할 거고, 점령지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일부 지역에서 생존력을 박탈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의 뭐 영토 병합을 위한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10월 7일의 공격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점령국과 정보 당국이 이미 급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는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보기관을 탓하고, 정보기관은 군을 탓하고, 군은 다시 자기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정치가를 탓하는 식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전시내각 3인방 중에 하나였던 베니 간츠가 뭐 6월 9일에 전시내각을 깼다, 뭐 이걸로도 뉴스가 됐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베니 간츠가 밝히기를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인질 석방을 초기에 할 수 있었는데도, 석방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막았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들이 했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네타냐후가 석방 협상을 막았다는 거요. 서양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엄호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며칠 전부터 독일에서 시민권을 따려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 팔레스타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난민을 추방할 수 있는 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하마스에 대해서만 있다는 법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사상자 숫자를 미국 국무부가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막대한 피해 규모를 숨기고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가자지구처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서 전선 확대를 끊임없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자 주민을 집단 학살하는 동안에도 레바논을 계속 주기적으로 폭격을 했는데 6월 20일 기준으로 레바논 시민도 이스라엘 점령군에 543명이 살해됐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레바논 국경에 사는 이스라엘인 약 9만 명이 국내외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노르웨이 연기금이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공단 같은 곳이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굴착기 업체 캐터필러에서 투자 철회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터필러사의 굴착기가 군용 장비로도 사용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길을 닫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택과 인프라를 철거하는 데 사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그 투자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남아공이 제소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자행 중이라는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쿠바도 남아공을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쿠바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남아공을 지지한 국가들이 니카라가, 콜롬비아, 리비아, 몰디브, 이집트, 아일랜드, 벨기에, 터키, 칠레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1월 29일에 살해됐던 6살 힌드 라잡 기억을 하시나요? 어떻게 살해됐는지 정황이 상세히 밝혀졌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탱크에 모두 살해됐고 혼자 살아남아서 3시간 동안 구급대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면서 무섭다고 빨리 구하러 와달라고 막 읍소를 했는데 구급대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허가를 요청하면서 힌드의 위치를 알립니다. 그래서 3시간 뒤에 점령군한테 진입 허가를 받아요. 근데 그 점령군이 운전 경로를 다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구급차가 진입을 하니까 이스라엘군이 바로 구급차를 폭격했고 구급대원 2사람이 뼈도 다 남기지 못한 채로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폭격당하는 소리를 힌드가 혼자 들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출혈을 하면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점령군이 그 지역을
32일 동안 봉쇄해서 나중에야 이 세 사람이 다 살해됐다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점령군의 탱크가 가족들이 탄 차에, 그냥 소형 차에 기관총을 355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당시 그 지역에 점령군이 없었다라고 이미 위성사진 자료가 다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6월 21일에 알자지라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영어 자막밖에 없지만 한번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이 넘도록 학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을 하는 중에 라파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150만 명이 살고 있는 라파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절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76년이 넘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람들을 식민지배를 하며 괴롭히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추기 위해 이렇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배, 제국주의, 아파르테이트, 학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